서면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이 안 됐으면 무효입니다. 제가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1편의 인사관리 2에 또 어떤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 인사관리자한테 필요한 부분이냐, 역량및 지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편에는 인사관리 안에 노무관리 있고 노무관리 안에 노동관계법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노동관계법을 잘 지켜야만이 회사가 리스크 자체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하는데 필요한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기초상식.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에 관련해서는 법정 최저 근로기준, 법정 최저 근로조건, 예를 들어서 최저 시급 이상을 줘라, 아니면 8시간 내에 근무를 시켜라, 요즘에 주 52시간을 지켜라, 뭐 그런 부분이 강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강행적 부분이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무효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법, 형사법이 성격이 공존됩니다. 대부분의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에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민사법, 형사법에도 들어갑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을 하잖아요. 갑과 을의 계약, 채권과 채무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법. 그리고 형사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잘 모르시고 왜 갑자기 말하는지 할 수 있지만 예전부터 근로기준법에 민사법과 형사법이 있었습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 미교부했다,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5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아마 500만 원 이상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 보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는 회사들이 있고 10명 이상은 취업규칙, 또 노동조합 있는 회사는 단체협약, 근로기준법이 제일 상위법입니다. 단 근로기준법보다 나은 조건을 규정한 부분은 적용이 되는데 그보다 하향된 부분은 무효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하향 조정 불가한데 예를 들어서 경영이 악화됐다, 임금 삭감, 이것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균등처우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별, 국적, 신분 등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는 제가 내용들이 많아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표로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논란들이 있는데 등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등기 임원은 약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대표자의 업무 지시를 따르고 근무 시간 등 근무의 제한을 받고 있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논란은 있지만 비등기 임원은 이사락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비등기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당연히 사업주는 사용자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사업주는 아니에요. 사업주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근로자 겸 사용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인사, 노무, 총무, 그다음에 격리회계, 경영지원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 겸 사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 근로조건, 임금, 휴일, 휴가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근로계약 체결 방식은 정규직 근로자는 구두계약도 무방합니다. 단,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명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계약도 무방한데 내용들이 서면을 명시해야 되니까 근로계약서는 체결해야 되겠죠. 단시간 근로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서면 명시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도 구두계약도 무방한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표기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받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수습 근로자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시용 근로자. 수습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설정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고요. 근데 시용,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독관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용이란 말을 많이 싫어하십니다. 시용은 말 그대로 시범 삼아 사용해보는 거. 정식 채용 전에 시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인데, 취업 규칙에 관련 규정이 존재해야 되고 근로자와 별도로 시용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되는데 연차, 퇴직금 산정 시도 계속 근로연수 포함하고, 하지만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등 판단해서 정당한 사유로서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습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근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습과 시용에 관해서 구분하셔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번에는 취업규칙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직장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은 반드시 작성해야 되고, 위반하면 이 또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을 하셔서 취업규칙을 직원분들한테 주지를 해야 됩니다. 취업규칙을 상시적으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서 근로자한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취업규칙의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총칙, 채용, 복무, 인사,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퇴직 및 해고, 상벌, 교육훈련, 복리후생, 재보상, 부칙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근로계약서의 자세한 부분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조금 더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셨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최초로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 후 신고해야 되고, 변경할 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부분과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리하지 않게 변경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 후 신고하는 거고,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들이 거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로시간은 작업 개시부터 종료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고요. 근데 근로시간 4시간은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됩니다. 8시간 하시면 1시간 이상을 줘야 되겠죠. 근로시간 도중에. 그래서 점심시간을 1시간을 대부분 두는 겁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해서 법정 기준 근로시간 자체는 18세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임신부냐 관련해서 좀 내용들이 다양한데, 이 부분은 한번 표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는 휴일과 휴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휴일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주 휴일. 반드시 일요일은 아닌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맞습니다. 매년 5월 1일. 그리고 약정된 휴일. 설날, 3.1절, 성탄절, 회사 창립기념일. 근데 예전에는 휴일 자체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은 회사가 쉬는 날은 아니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빨간 글씨는 다 쉬셔야죠. 그리고 휴가는 법정 휴가는 연월차, 또 5인 이상은 생리휴가, 산전휴가. 이게 서로가 약속한 약정은 하기휴가, 여름휴가 되겠죠. 그리고 경조휴가, 병가. 이런 부분이 약정된 휴가고, 그러니까 법정과 약정, 휴일과 휴가에 대한 내용에서 조금 구분은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휴가 부분에 가장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연차 유급 휴가 부분만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이 회사별로 지각이나 조퇴 3회 결근 1회를 간주한다. 연차 한 번을 감한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리휴가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5인 이상은 주 40시간제 의무사항인데 청구한 경우만 부여합니다. 무급휴가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신, 폐경 등으로 생리현상 없는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휴가 같이 몰아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 휴가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저출산이다 보니까 산전의 휴가,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한번 표를 제가 제시한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이번에 법이 또 바뀌어서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줘야 되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부분에 또 육아휴직도 있는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목적으로 휴직하는 것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허용해야 됩니다. 물론 다 중소기업들은 어렵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허용해야 됩니다. 한 명당 1년 이내, 자녀가 2명이면 2년씩,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체 금품입니다. 통상임금이 있고 평균임금이 있고 여러 가지 임금이 있는데 종업원한테 지급된 일체 금품을 임금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약속된 임금, 그리고 통상임금은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근데 임금에 포함되는 일체 금품은 종업원한테 주는 수당 아니면 중간중간에 대표자가 잘했다고 주는 성과금 이런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다 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임금과 임금의 개념은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면 임금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정수당과 임의수당. 법정수당은 근무하시는 거에 관련해서 임금을 드리는 내용인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50% 가산. 야간근로는 계속 근무한다면 50% 가산에 야간근로 50% 가산. 그러면 100% 가산하는 거고, 휴일근로는 8시간 내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50% 가산. 휴일에 연장 근로하면 50% 가산에 또 50% 가산. 좀 복잡하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셔야 되고, 또 임의적인 수당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책정한 직책수당, 장려수당, 보건수당, 자녀수당, 기타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수당을 회사의 복리후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기타 성과로서 주는 기타 수당들, 이런 부분들이 임의수당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산전후 휴가급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게 통상임금이고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이런 부분에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데요. 올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냐? 한 주가 8시간씩 5일, 40시간, 그리고 하루 유급휴일, 주휴일, 그러면 48시간. 48시간을 7일로 나누고, 그리고 7일 나눈 거를 365일을 곱한 다음에 우리가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 또 나누면 월 통상 임금의 산정 기준 시간수 208점 몇 시간이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 40시간제에서는 최저임금 곱하기 209시간에서 월 최저임금 자체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2월 달에 낀 날은 90일,
뭐 2월달 아닌 날은 91일, 92일 이런 식으로 평균 임금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가지고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 자체가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평균 임금 산정은 3개월간 임금 총액인 거고 1년간의 상여금 등 정기적인 금액을 3개월이니까 12분의 3으로 나누고 그리고 연차 수당도 지급됐다면 지급 금액의 12분의 3.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산정하는 것도 그냥 임금만이 아니고 거기다가 포함시켜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포함시켜주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나중에 퇴직금 산정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합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 4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돼야 하고, 두 번째, 전액불의 원칙. 임금은 지급돼야 할 금액에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세 번째, 통화불의 원칙. 통용력 있는 화폐, 즉 우리나라 원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정기불의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약속한 일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정기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입니다. 이 부분 안 지키면 이것도 위법입니다. 이번엔 퇴직급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1년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 지급 대상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사유를 불문하고 비정규직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요즘엔 퇴직금 자체 지급에 관련해서 퇴직급여 제도가 생겼잖아요. 퇴직연금제도, DB나 DC, 회사의 상황에 맞게 DB나 DC를 가입을 해야 되고, 올해부터는 근로자 1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면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됩니다.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과태료 대상이니까 꼭 확인하셔서 퇴직연금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관계 종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퇴직 관련해서는 합의퇴직과 임의퇴직과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한 퇴직, 요거는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임의퇴직, 무단결근, 기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회사가 퇴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절차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절차를 지켰는지 논란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회사에서 정한, 보통 현재는 60세 이상, 65세까지도 있죠. 일정한 연령 도달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자체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서 해고 부분이 참 중요하죠. 해고 자체가,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소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됩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징계해고, 통상해고, 정리해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회사가 절차를 무시하면 무효입니다. 이 부분 대표님들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상 휴직이라든가 산전 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에는 절대 해고하시면 안 됩니다. 퇴직이나 해고, 징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내용적으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징계는 근로계약서나 각종 규정 위반 시에 그 책임 부여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적정한 징계 양정에 대해서 결정을 했느냐, 다른 근로자 형평성이 있느냐, 이중징계 금지의 원칙도 있고, 그리고 감봉 금액도 제한이 되고, 금액 자체는 1개월 월급의 10%를 초과해서 감봉하면 안 됩니다. 징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무시되면 무효입니다.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리해고를 했을 때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해고를 하면 안 됩니다. 회사의 경영에 긴박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해고하겠다. 근데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해고를 기피하고자 하는 고용 유지 노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서면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이 안 됐으면 무효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하고 상반되는 근로자죠. 이 분들은 계약 연장이나 갱신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근로자들입니다. 대신에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돼서 정규직 근로자하고 비슷한 근로자가 됩니다. 해고 예고도
계약 기간 중에 해고할 경우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 또는 즉시 해고하시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대표님도 놓치셔서 조금 부당한 경우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표 몇 장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 표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편 인사관리 이해와 2편 인사관리 안내 노동관계법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부족한 강의 들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